반도체는 TSMC, 자동차는 테슬라인데 세계 유수의 대학 교수들과 전문가들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은 그저 중간 정도 하는 나라, 크지도 작지도 않은 나라라고요. 2026년 1월 옥스퍼드 대학교에서 30개 대학 공동 연구 결과가 발표될 예정이었습니다. 주제는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였습니다. 발표 화면에 대한민국이라는 글자가 떴을 때 강연장 500명이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한국, GDP 10위권 작은 나라가. 하지만 그 웃음은 7분 만에 침묵으로 바뀌었고 1시간 뒤엔 기립박수로 바뀌었습니다. 도대체 그 강연장에서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지금부터 그 놀라운 현장을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잠깐만요. 혹시 지금 어디서 듣고 계신가요? 구독과 좋아요 미리 눌러주시면 건강하고 행복한 기운 듬뿍 받으실 거예요. 2026년 1월 15일 오후 2시 옥스퍼드 대학교 세인트 존스 칼리지 강당. 천장이 높고 벽에는 고색 창연한 나무 패널이 붙어있는 공간입니다. 500석 객석이 가득 찼어요. 공급망 리스크 포럼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30개 대학이 참여한 공동 연구 결과 발표. 주제는 단 하나였죠. 2026년 세계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무대 옆 대기실에서 레아 윈터스가 노트북 화면을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30대 후반, 옥스퍼드 공급망 리스크 센터 수석 연구원. 검은색 정장에 머리는 단정하게 묶었어요. 표정엔 감정이 없었습니다. 차갑고 정확한 얼굴. 하지만 손가락은 계속 움직이고 있었어요. 슬라이드를 한 장 한 장 넘기며 최종 확인 중이었습니다. 데이터, 그래프, 수치. 모두 완벽했어요. 6개월 동안 검증한 결과였습니다. 레아는 화면을 끄고 일어났습니다. 강단으로 걸어 나갔어요. 객석이 보였습니다. 500명. 교수, 연구원, 학생, 정책 담당자, 산업계 인사. 각국에서 모인 사람들이었죠. 영국, 독일, 프랑스, 미국, 일본, 중국, 인도. 모두가 레아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레아는 마이크 앞에 섰습니다. 심호흡 한 번. 그리고 입을 열었어요. 오늘 발표할 내용은 30개 대학 공동 연구 결과입니다.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습니다. 명확하고 차분한 톤이었어요. 주제는 단순합니다. 2026년 현재 세계 경제에서 가장 두려워해야 할 리스크는 무엇인가? 객석에서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받아 적고 있었어요. 레아는 리모컨 버튼을 눌렀습니다. 스크린에 첫 슬라이드가 떴어요. 제목만 있었습니다. 2026년 가장 두려워해야 할 나라.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 중앙에 한글이 떴습니다. 대한민국. 그 아래 영어로 리퍼블럭 오브 코리어라고 적혀 있었어요. 순간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습니다. 키득하는 작은 웃음부터 시작해서 곳곳에서 웃음소리가 번졌어요. 누군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누군가는 옆 사람과 눈을 마주치며 어이없다는 표정을 지었어요. 앞쪽에 앉은 영국 학생 에밀리 하트웰이 속삭였습니다. 한국, GDP 10위권 나라잖아. 옆에 앉은 친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중간쯤에 앉은 일본 유학생 타카하시 레는 팔짱을 꼈습니다.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어요. 반도체는 TSMC, 자동차는 테슬라인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뒤쪽에 앉은 중국 유학생 류웨이체는 노트북을 열었어요. 검색창에 사우스 코리어 GDP를 쳤습니다. 숫자를 확인하고 코웃음을 쳤죠. 객석 맨 뒤, 출입구 근처. 정장을 입은 남자가 조용히 미소 지었습니다. 니콜라스 바렐. 40대 후반, 프랑스인. 유럽 방산에너지 컨소시엄 대외 전략 이사. 사실상 로비스트였어요. 그는 팔짱을 낀 채 레아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표정은 여유로웠어요. 이미 준비는 끝났으니까요. 객석 곳곳에 심어둔 질문자들. 발표가 진행되면 반박 질문을 던지도록 유도해뒀습니다. 화장이다. 편향된 데이터다. 국뽕 연구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아무리 좋은 연구도 신뢰를 잃어요. 니콜라스는 그걸 잘 알고 있었습니다. 유럽 산업이 한국의 계약을 빼앗기고 있었어요. 원전, 방산, 조선. 하나씩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이 발표가 영향력을 가지면 더 많은 게 넘어갈 거예요. 그걸 막아야 했습니다.
니콜라스의 계획은 간단했어요. 발표 자체를 무너뜨리는 게 아니라 발표의 신뢰를 지우는 것. 과장된 연구로 낙인 찍으면 됩니다. 객석의 웃음이 서서히 잦아들었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이미 만들어졌습니다. 이 발표는 진지하게 들을 필요 없다는 공기. 레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반응이었어요. 2022년 에너지 대란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럽이 러시아 가스에 의존한다는 경고를 아무도 듣지 않았어요. 화장이다. 유럽은 준비돼 있다. 그렇게 말하다가 겨울이 왔고 난방이 끊겼고 물류가 마비됐습니다. 레아의 가족도 피해를 봤어요. 그때 레아는 배웠습니다. 사람들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다는 것. 데이터보다 감정이 먼저 움직인다는 것. 하지만 레아에겐 무기가 있었습니다. 숫자였어요. 감정은 거짓말을 하지만 숫자는 배신하지 않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이 연구는 MIT, 스탠퍼드, 케임브리지, 도쿄대 등 30개 대학이 참여했습니다.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시뮬레이션 모델을 설계한 건 MIT 소피아 칼슨 박사입니다. 객석 왼쪽 앞쪽에 앉은 여성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소피아 칼슨. 30대 초반 스웨덴 출신. MIT 경제산업 시뮬레이션 모델링 연구원. 금발 머리를 뒤로 묶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표정은 단단했습니다. 소피아는 6개월 동안 이 모델을 설계했어요. 전 세계 공급망 데이터를 입력하고 변수를 조정하고 시나리오를 돌렸습니다. 결과는 명확했어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춥니다. 소피아는 레아를 바라봤습니다. 눈빛이 마주쳤어요. 소피아가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데이터로 밀어붙여.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오늘 발표할 내용은 3가지입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한국이 세계 공급망에서 차지하는 위치. 한국이 멈출 경우 발생하는 연쇄 붕괴 시뮬레이션. 대체 불가능성의 구조적 원인. 객석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웃음은 멈췄어요. 하지만 회의적인 시선은 여전했습니다. 에밀리는 펜을 돌리며 생각했어요. 한국이 그렇게 중요할 리 없어. 타카하시는 팔짱을 풀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일본도 있고 대만도 있어. 류웨이체는 노트북에 메모를 쳤어요. 중국 자립 진행 중. 과장 가능성 높음. 니콜라스는 여전히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눈은 웃지 않았어요. 레아를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갈 수 있을지 보자. 레아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세계 지도 위에 빨간 선들이 그어져 있었어요. 공급망 네트워크. 한국에서 뻗어나가는 선들이 전 세계를 연결하고 있었습니다.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철강. 모두 한국에서 시작해서 세계로 퍼져나갔어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 선들이 끊어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강당이 조용해졌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멈췄어요. 레아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그리고 한 문장을 던졌어요. 37%입니다. 침묵. 한국이 멈추면 세계 산업의 37%가 즉각 정지합니다. 객석 곳곳에서 고개가 들렸습니다. 눈빛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진짜 이야기가 이제 시작될 참이었어요. 레아는 리모컨을 눌렀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복잡한 다이어그램이 떴습니다. 선들이 얽히고 설킨 구조. 노드마다 숫자가 적혀 있었어요. 이 모델은 MIT 소피아 칼슨 박사가 설계했습니다. 레아가 객석을 가리켰습니다. 소피아가 일어났어요. 키가 크고 어깨가 곧았습니다. 고개를 한 번 숙이고 다시 앉았어요.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몇 번 들렸습니다. 예의상 치는 박수였죠. 레아가 계속 말했습니다. 6개월 동안 전 세계 공급망 데이터를 입력했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디스플레이, 조선, 철강, 화학. 총 23개 핵심 산업을 분석했어요. 화면에 숫자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생산량, 수출량, 의존도, 대체 가능성. 모든 변수가 수치로 표현돼 있었어요.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2026년 1월 1일 0시 한국의 모든 생산시설이 정지한다고 가정했습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어요.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6시간 후. 화면에 빨간색 경고등이 켜진 공장 이미지가 떴습니다. 애플 생산 라인 중단. 삼성 디스플레이 공급 중단으로 아이폰 조립 불가. 에밀리가 펜을 멈췄어요. 눈썹이 살짝 올라갔습니다. 24시간 후. 다음 슬라이드. 증권거래소 화면이 떴어요. 빨간색 숫자들. 나스닥 7% 하락. 애플, 엔비디아, 테슬라 주가 급락. 류웨이첸이 노트북에 메모를 쳤습니다. 과장 가능성. 확인 필요. 48시간 후. 레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스마트폰 재고 소진. 서버 공급 지연. 테슬라 배터리 공급 차질. 화면에 그래프가 떴습니다. 시간에 따라 피해액이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는 곡선. 72시간 후. 레아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습니다. 유럽 천연가스 가격 급등. LNG 운반선 신규 발주 불가. 니콜라스의 미소가 사라졌어요. 표정이 굳었습니다. 7일 후. 레아가 마지막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화면 중앙에 큰 숫자가 떴어요. 1조 2천억 달러. 누적 피해액입니다. 강당이 침묵에 잠겼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들리지 않았어요. 누군가 숨쉬는 소리만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레아는 잠시 기다렸어요. 숫자가 스며들 시간을 줬습니다. 그리고 덧붙였어요. 참고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으로 인한 초기 충격은 6천억 달러였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작은 소음이 났습니다. 의자가 삐걱거리는 소리. 누군가 물을 마시는 소리. 긴장이 퍼지고 있었어요. 그때 뒤쪽에서 손이 올라갔습니다. 타카하시 렌이었어요.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질문 있으신가요? 타카하시가 일어났습니다. 정중하게 고개를 숙이고 말했어요. 흥미로운 시뮬레이션입니다만 한 가지 의문이 있습니다. 목소리는 예의 바른데 날카로웠어요. 반도체 파운드리는 TSMC가 세계 1위입니다. 한국이 멈춰도 대만이 있지 않습니까?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으니까요. 니콜라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시작됐어. 레아는 표정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예상했던 질문이었어요. 좋은 질문입니다. 레아가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하지만 논점이 다릅니다. 화면에 두 개의 박스가 나타났어요. 왼쪽엔 라직 파운드리, 오른쪽엔 메모리. TSMC가 1위인 건 로직 반도체, 즉 파운드리입니다. 레아의 손가락이 오른쪽 박스를 가리켰어요. 하지만 메모리는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원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전자 43%, SK하이닉스 27%, 합계 70%. 디램 메모리 시장입니다. 한국이 70%를 차지합니다. 타카하시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레아는 멈추진 않았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낸드 플래시는 어떨까요? 또 다른 원그래프. 삼성 33%, SK하이닉스 20%, 기타 한국 기업 5%, 합계 58%. 절반 이상입니다. 객석이 조용했어요. 레아는 결정타를 날렸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 화면이 바뀌었어요. HBM이라는 단어가 크게 떴습니다. 하이밴드 위드스 메모리. AI 시대의 핵심 부품입니다. 엔비디아 GPU가 작동하려면 HBM이 필수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SK하이닉스 82%, 삼성전자 15%, 한국이 97%를 장악하고 있습니다. 타카하시가 천천히 앉았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습니다. 객석 곳곳에서 노트북 키보드 소리가 들렸어요. 마다 적고 있었습니다. 에밀리는 펜을 입술에 댔어요. 메모리, AI, 97%. 생각이 복잡해졌습니다. 소피아는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레아가 데이터로 밀어붙이고 있었습니다. 감정이 아니라 숫자로. 레아가 말했습니다. 파운드리가 없으면 새 칩을 못 만듭니다. 하지만 메모리가 없으면 지금 있는 모든 기기가 멈춥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스마트폰, 노트북 서버, 자동차 AI. 전부요. 강당이 숨을 죽였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어요. 이제 두 번째 질문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없이 대체가 가능한가? 객석의 시선이 화면에 쏠렸어요. 웃음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진지함만 남았어요. 니콜라스는 팔짱을 꼈습니다. 턱을 쓸어내렸어요. 다음 카드를 써야겠어. 아직 게임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레아는 화면을 바꿨습니다. 세계 지도가 떴어요. 중국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습니다. 중국은 자립을 추진 중입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객관적이었어요. 감정이 실리지 않았습니다. 반도체 굴기 정책으로 매년 수조 위안을 투자하고 있습니다. 객석 중간쯤에서 류웨이첸이 고개를 들었어요. 기다렸던 순간이었습니다. 손을 들었어요.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질문하세요. 류웨이첸이 일어났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로 말했어요. 중국은 이미 상당한 진전을 이뤘습니다. SMIC는 7나노 공정을 달성했고 YMTC는 낸드 플래시 생산량을 늘리고 있습니다. 주변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중국 학생들이 보였어요. 류웨이첸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의존도는 점점 줄어들고 있습니다. 과장된 분석 아닙니까?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니콜라스가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흐름이 바뀌고 있어. 레아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한 반박이었어요. 맞습니다. 중국은 자립을 추진 중입니다. 레아가 인정했어요. 류웨이첸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그런데 현실은 이렇습니다. 화면에 표가 떴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제조사별 메모리 공급 구조. 샤오미, 오포, 비보, 화웨이. 각 회사 옆에 공급사가 적혀 있었어요. 삼성, SK하이닉스, 마이크론. 한국 기업 비중이 압도적이었습니다. 중국 스마트폰 메모리의 62%가 한국산입니다. 류웨이첸의 표정이 굳었어요. 레아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YMTC 낸드 생산량이 늘어나는 건 맞습니다. 하지만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8%입니다. 다음 슬라이드. 파이 차트가 떴어요. YMTC 8%, 삼성 33%, SK 20%. 중국이 자립하려면 4배를 더 늘려야 합니다. 현재 증설 속도로는 최소 7년이 걸립니다. 류웨이첸이 입을 열려다 다물었어요. 반박할 근거가 없었습니다. 레아가 말을 이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품질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불량률 그래프가 떴습니다. 삼성 0.03%, SK하이닉스 0.05%, YMTC 1.2%. 40배 차이입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휘파람을 불었어요. 놀라움의 표현이었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아이폰 이미지가 떴습니다. 사례를 하나 보겠습니다. 2023년 애플은 중국 BOE의 OLED 패널을 아이폰에 탑재했습니다. 화면에 BOE 로고가 나타났어요. 중국 최대 디스플레이 기업. 중국 공급망 다변화의 상징이었습니다. 레아가 잠시 멈췄어요. 그리고 다음 슬라이드를 열었습니다. 하지만 6개월 후 빨간색 X표가 BOE 위에 그어졌어요. 품질 문제로 긴급 교체했습니다. 삼성 디스플레이로 돌아왔습니다. 객석에서 웃음이 터졌어요. 비웃음이 아니라 허탈한 웃음이었습니다. 류웨이첸은 고개를 숙였어요. 노트북 화면만 바라봤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대체하려고 해도 결국 돌아옵니다. 품질, 납기, 안정성.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충족하는 곳은 한국뿐입니다. 화면에 새로운 그래프가 떴어요. 시간축. 2020년부터 2025년까지. 중국의 한국산 메모리 수입량 그래프였습니다. 선이 계속 올라가고 있었어요. 중국은 자립을 외치지만 실제로는 한국 의존도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레아가 객석을 둘러봤습니다. 이게 현실입니다. 류웨이첸은 입술을 깨물었어요. 반박하고 싶었지만 할 말이 없었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으니까요. 에밀리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대체 불가능 마이너스 품질 격차. 타카하시는 팔짱을 풀었어요. 일본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한때 메모리 강국이었지만 지금은 한국 제품을 수입하고 있었어요.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세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화면에 배 이미지가 떴어요. 거대한 유조선. 조선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누군가 속삭였습니다. 조선은 중국 아닌가? 레아는 그 속삭임을 들었습니다. 하지만 표정을 바꾸지 않았어요. 곧 알게 될 테니까요. 뒤쪽에서 니콜라스가 움직였습니다. 옆에 앉은 사람에게 작게 손짓했어요. 준비된 질문자였습니다. 게임은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레아가 슬라이드를 바꾸기도 전에 손이 올라갔습니다. 객석 중간쯤. 독일 억양의 영어를 쓰는 남학생이었어요. 니콜라스가 심어둔 질문자였습니다.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하세요. 남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자신감 있는 목소리였어요. 조선은 중국이 세계 1위 아닙니까? 2023년 기준 수주량 1위가 중국입니다. 객석에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이 보였어요. 맞는 말처럼 들렸습니다. 남학생이 계속 말했어요. 한국은 2위입니다. 이 부분도 과장 아닙니까? 니콜라스가 뒤에서 작게 미소 지었습니다. 좋아. 흐름을 끊어. 레아는 침착했습니다. 예상했던 공격이었어요. 맞습니다. 전체 수주량은 중국이 1위입니다. 레아가 인정했어요. 남학생의 표정이 밝아졌습니다. 하지만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배는 종류가 다릅니다. 화면에 여러 종류의 배 이미지가 떴습니다. 컨테이너선, 벌크선, 유조선, LNG선. 컨테이너선과 벌크선은 중국이 강합니다. 물량도 많고 가격도 쌉니다. 레아가 한 박자 쉬었어요. 하지만 LNG선은 다릅니다. 다음 슬라이드. LNG 운반선 단면도가 나타났어요. 거대한 구형 탱크 4개가 배 안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액화천 연가스 운반선입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가스를 영하 163도로 얼려서 운반합니다.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레아가 탱크를 가리켰어요. 이 온도에서 철은 얼어서 부서집니다. 특수 합금만 사용 가능합니다. 슬라이드가 바뀌었어요. 용접 부위 확대 사진. 빈틈이 있으면 폭발합니다. 머리카락 한 올보다 얇은 틈도 허용되지 않습니다. 에밀리가 숨을 들이켰어요. 머리카락보다 얇은. 상상이 안 됐습니다. 레아는 계속 설명했어요. LNG선 한 척을 만드는데 3년이 걸립니다. 축구장 3개 크기의 배에 탱크 4개를 완벽하게 밀폐해야 합니다. 다음 슬라이드. 숫자가 떴어요. 세계 LNG선 수주 점유율. 한국 63%, 중국 12%. 객석에서 작은 탄성이 터졌어요. 한국이 압도적입니다. 레아가 말했어요. 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한화오션. 이 세 회사가 세계 시장을 나눠 갖고 있습니다. 독일 학생은 입을 다물었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왜 한국일까요? 화면에 그래프가 떴어요. 사고율. 한국 0%. 40년 동안 LNG선 중대 사고 제로. 신뢰입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LNG선이 바다에서 폭발하면 재앙입니다. 그래서 아무나 못 만듭니다.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지도가 떴습니다. 유럽이 붉은색으로 표시돼 있었어요. 2022년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유럽은 러시아 가스 의존도를 줄였습니다. 화살표가 나타났어요. 중동과 미국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화살표. 대신 LNG 수입을 늘렸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숫자가 떴어요. 유럽 LNG 수입량. 2021년 대비 2025년 340% 증가. 그 LNG를 실어 나르는 배. 레아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LNG선 사진. 대부분 한국산입니다.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겨울마다 보일러를 켜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따뜻한 바닥. 당연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그 뒤에 한국산 배가 있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한국이 멈추면 신규 LNG선 발주가 불가능합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기존 선박은 늙어갑니다. 30년이 지나면 폐선됩니다. 다음 슬라이드. 시뮬레이션 그래프. 시간이 지날수록 가용 선박이 줄어드는 곡선. 10년 후 유럽은 LNG 수송 능력의 40%를 잃게 됩니다. 강당이 조용했어요. 키보드 소리도 멈췄습니다. 누군가 물 마시는 소리만 들렸어요. 니콜라스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유럽 에너지 안보. 그게 건드려진 겁니다. 레아는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겨울밤 보일러를 켤 때 생각해 보세요. 목소리가 차분했습니다. 그 따뜻함이 어디서 오는지. 에밀리는 펜을 놓았어요. 손이 떨렸습니다. 타카하시는 고개를 숙였어요. 일본도 LNG를 수입합니다. 그 배도 한국산이었어요. 류에이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반박할 게 없었어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네 번째 섹터로 가겠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전차 이미지가 떴습니다. 망산입니다. 객석이 술렁였어요. 니콜라스가 몸을 앞으로 기울였습니다. 진짜 승부처가 왔어요. 유럽 방산 산업. 그의 밥줄이었습니다. 레아는 리모컨을 들었어요. 다음 장면이 준비돼 있었습니다. 화면에 전차가 떴습니다. K2 흑표. 한국산 주력 전차였어요. 검은색 차체가 위압적이었습니다. 객석 앞쪽에서 손이 올라갔어요. 독일 학생이었습니다. 니콜라스가 심어둔 또 다른 질문자.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질문하세요. 독일 학생이 일어났습니다. 자부심이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방사는 전통 강국이 유럽입니다. 독일의 레오파드, 프랑스의 르클레르. 검증된 기술과 역사가 있습니다. 객석에서 유럽 학생들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독일 학생이 계속 말했습니다. 한국 무기가 좋다고 해도 유럽을 넘어설 순 없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니콜라스가 뒤에서 팔짱을 꼈습니다. 만족스러운 표정이었어요. 좋아. 유럽 자존심을 건드려. 레아는 침착했습니다. 좋은 질문입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전쟁은 박물관이 아닙니다. 화면에 지도가 떴습니다. 폴란드. 2022년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습니다. 붉은 화살표가 우크라이나로 향했어요. 폴란드는 즉시 군비 증강을 결정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입찰 공고문. 전차 1000대, 자주포 600문, 전투기 48대. 숫자가 객석을 압도했어요. 긴급이었습니다. 러시아가 국경 바로 옆에 있었으니까요. 레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폴란드는 유럽 업체에 먼저 문의했습니다. 표가 떴어요. 독일 마이너스 납기 2년. 프랑스 마이너스 납기 3년. 미국 마이너스 납기 2년 반. 생산 라인이 가득 찼습니다. 신규 주문을 받으려면 기존 계약을 마친 후여야 했습니다. 독일 학생의 얼굴이 굳었어요.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한국은 달랐습니다. 한국 마이너스 납기 3개월.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3개월? 누군가 되물었습니다. 믿기지 않는다는 표정이었어요.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개월입니다. 첫 인도까지. 다음 슬라이드. 공장 사진. 24시간 돌아가는 생산 라인. 한국은 휴전국입니다. 70년 동안 전쟁 준비를 해왔습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재고가 있습니다. 가동 라인이 있습니다. 언제든 늘릴 수 있는 생산 체계가 있습니다. 화면에 숫자가 떴어요. 계약 규모. K2 전차 180대 마이너스 34억 달러. K9 자주포 212문 마이너스 26억 달러. FA-50 전투기 48대 마이너스 32억 달러. 총 92억 달러. 객석이 조용해졌습니다. 독일 학생은 앉았어요. 할 말이 없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유럽은 역사를 팝니다. 한국은 납기를 팝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전쟁이 눈앞에 있을 때 당신은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2년 후의 명품인가요? 3개월 후의 실물인가요? 에밀리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답은 명확했습니다. 객석 중간쯤에 앉은 한국인 남자가 있었습니다. 김도윤. 40대 LG에너지솔루션 협력사 출신. 현재 유럽 자동차 공급망 자문. 그는 조용히 앉아 있었어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레아의 말을 하나하나 듣고 있었어요. 맞아. 납기야. 결국 납기. 도윤은 현장을 알았습니다. 유럽 공장들이 배터리 셀 하나 때문에 생산 라인을 멈춘 걸 봤어요. 한국 업체는 약속한 날짜에 정확히 납품했습니다. 독일 업체는 2주 늦었어요. 그 2주 때문에 공장이 멈췄습니다.
손실이 수백만 유로였죠. 그때부터 유럽 업체들은 한국을 찾기 시작했어요. 비싸도 기술이 조금 모자라도 납기를 지키는 곳. 그게 한국이었습니다. 레아가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이제 5번째 섹터입니다. 화면에 원자력 발전소가 떴습니다. 거대한 냉각탑에서 하얀 수증기가 피어오르고 있었어요. 원전입니다. 객석이 긴장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얼굴이 딱딱하게 굳었어요. 진짜 핵심이 왔습니다. 프랑스 원전 산업. 유럽의 자존심. 그게 건드려질 차례였어요. 레아는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가 준비돼 있었어요. 객석은 숨을 죽였습니다. 화면에 원전 2개가 나란히 떴습니다. 왼쪽은 프랑스 플라망빌 원전. 오른쪽은 한국 신고리 원전. 레아가 말했습니다. 원전은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목소리가 차분했어요. 약속의 문제입니다. 객석이 조용했습니다. 레아는 왼쪽 이미지를 가리켰어요. 프랑스 플라망빌 3호기. 2007년 착공했습니다. 숫자가 화면에 떴어요. 완공 예정일 -2012년. 다음 숫자. 실제 완공 -2024년. 12년 지연.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터졌어요. 예산은 어떨까요? 레아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최초 예산 33억 유로. 다음 숫자. 최종 비용 194억 유로. 6배. 니콜라스가 의자를 움켜쥐었어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질렸습니다. 레아는 오른쪽 이미지로 넘어갔어요. 한국 신고리 3, 4호기. 2008년 착공. 숫자가 떴습니다. 완공 예정 -2014년, 2015년. 다음 숫자. 실제 완공 -2016년, 2019년. 약간의 지연은 있었지만 프랑스와는 비교가 안 됐어요. 예산 준수율 95%. 객석에서 휘파람 소리가 났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사막 사진. UAE 바라카 원전. 2009년 UAE가 신규 원전 사기를 입찰했습니다. 화면에 경쟁사 목록이 떴어요. 프랑스 아레바, 미국 웨스팅하우스, 일본 도시바, 한국 한전. 전통 강국들과의 경쟁이었습니다. 레아가 잠시 멈췄어요. 한국은 원전 수출 경험이 전무했습니다. 객석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어요. 경험이 없는데 어떻게? 레아가 말했습니다. 하지만 한국은 한 가지를 약속했습니다. 화면에 문장이 떴어요. 예정대로 예산대로. UAE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바라카 원전 건설 현장. 사막 한가운데 거대한 구조물이 솟아오르고 있었어요. 2012년 착공. 2020년 1호기 완공. 숫자가 나타났어요. 예정대로였습니다. 객석에서 박수 소리가 몇 번 들렸어요. 레아는 계속 말했습니다. 2021년 2호기, 2022년 3호기, 2024년 4호기. 모두 예정대로 완공됐습니다. 화면에 완공된 원전 사진. 밤하늘 아래 불빛이 켜진 원전. 장엄했어요. 예산 초과 5% 미만. 에밀리는 펜을 놓았습니다. 약속을 지키는 나라.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레아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2024년 7월, 체코가 신규 원전 입찰을 공고했습니다. 체코 지도가 떴어요. 경쟁자는 2곳. 프랑스 EDF, 한국 한전. 양쪽 로고가 나란히 나타났습니다. 원자력 종주국 프랑스와 신흥 강자 한국. 객석이 긴장했어요. 누가 이길까?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를 천천히 열었습니다. 체코 정부 발표문. 2024년 7월 17일. 체코는 한국을 선택했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니콜라스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입술이 떨렸어요. 레아가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계약 규모 24조 원. 원전 사기. 숫자가 크게 떴어요. 체코 정부는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인용문이 나타났습니다. 기술력, 경제성, 그리고 납기 준수 실적. 레아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약속을 지킨 역사. 그게 기술을 이겼습니다. 니콜라스가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얼굴이 붉어졌어요.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잠깐.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레아가 그를 바라봤습니다.
표정은 평온했어요. 니콜라스가 말했습니다. 이 발표는 편향됐습니다. 한국을 과대평가하고 있어요. 객석이 술렁였습니다. 니콜라스가 계속 말했어요. 데이터 선택이 자의적입니다. 유럽 산업의 성과는 무시하고 한국만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어요. 분노가 섞여 있었습니다. 레아는 침착했습니다. 어느 부분이 편향됐습니까? 니콜라스가 화면을 가리켰어요. 플라망빌 지연은 특수한 경우입니다. 안전기준 강화 때문이었어요.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안전기준이 강화됐습니다. 슬라이드를 넘겼어요. 하지만 한국도 같은 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후쿠시마 이후 전 세계 기준이 강화됐으니까요. 그래프가 떴습니다. 한국 원전 안전 등급 최상위. 니콜라스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레아가 말했습니다. 기준은 같았습니다. 결과가 달랐을 뿐입니다. 니콜라스는 다른 각도로 공격했어요. 한국은 인건비가 쌉니다. 불공정 경쟁 아닙니까? 레아가 슬라이드를 바꿨습니다. 인건비 비교표. 한국 엔지니어 평균 연봉. 유럽과 큰 차이가 없었어요. 인건비는 비슷합니다. 레아가 다른 항목을 가리켰어요. 차이는 효율입니다. 한국은 공기를 단축하고 자재를 최적화하고 관리를 철저히 합니다. 니콜라스가 입을 열려다 닫았어요. 반박할 근거가 사라졌습니다. 객석에서 누군가 말했어요. 앉으세요. 니콜라스는 천천히 앉았습니다. 얼굴이 붉었어요. 패배를 인정하는 표정이었습니다.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어요. 이제 마지막 시뮬레이션을 보겠습니다. 화면이 검게 바뀌었습니다. 코리아 셧다운. 객석이 숨을 죽였어요. 소피아가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진짜 경고가 시작될 참이었어요. 화면이 검은 바탕으로 바뀌었습니다. 중앙에 흰 글씨가 떴어요. 코리아 셧다운 시뮬레이션. 객석이 고요했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 시뮬레이션은 MIT 소피아 칼슨 박사가 6개월간 설계했습니다. 소피아가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노트북을 들고 무대로 걸어 나왔습니다. 레아 옆에 섰어요. 소피아가 입을 열었습니다. 시나리오는 단순합니다. 목소리가 차갑고 명확했어요. 2026년 1월 1일 0시. 한국의 모든 생산시설이 완전히 정지합니다. 손가락이 키보드를 쳤어요. 딸깍 딸깍. 화면에 지구본이 나타났습니다. 한국이 붉은색으로 깜빡였어요. 반도체, 디스플레이, 배터리, 조선, 철강, 화학. 모두 멈춥니다. 소피아가 엔터키를 눌렀습니다. 시뮬레이션이 시작됐어요. 화면 상단에 시계가 나타났습니다. 0. 자정. 시계가 돌아가기 시작했어요. 6시간 후. 6만. 화면에 공장 이미지가 떴습니다. 중국 선전, 애플 조립 공장. 빨간 경고등. 애플 생산 라인 중단. 삼성 디스플레이 재고 소진. 숫자가 떴어요. 아이폰 생산 차질 마이너스 1일 50만 대. 에밀리가 자신의 아이폰을 내려다봤어요. 손에 쥔 기계가 갑자기 다르게 느껴졌습니다. 12시간 후. 12만. 미국 실리콘밸리. 서버 제조 공장. 메모리 공급 중단. 서버 생산 지연. 구글,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데이터 센터. 빨간 알림. 24시간 후. 24만. 뉴욕 증권거래소. 화면이 빨갛게 물들었어요. 나스닥 개장 즉시 7% 하락. 주가 그래프가 폭포처럼 떨어졌습니다. 애플 마이너스 12%. 엔비디아 마이너스 15%. 테슬라 마이너스 9%. 객석에서 누군가 헛기침을 했어요. 긴장한 소리였습니다. 48시간 후. 48만. 전 세계 스마트폰 매장. 빈 진열대. 재고 소진. 신규 입고 불가. 소피아가 숫자를 띄웠어요. 전 세계 1일 스마트폰 판매량 마이너스 400만 대. 2일 손실 마이너스 800만 대. 72시간 후. 72만. 유럽 가스 시장. 가격 그래프가 급등했어요. LNG 운반선 신규 계약 불가. 가격 불안 확산. 천연가스 선물 가격 23%. 에밀리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겨울 난방.
당연한 게 아니었습니다. 96시간 후 96만 테슬라 기가팩토리 생산 라인이 멈춰 있었어요. 배터리 셀 공급 중단, 전기차 생산 정지, 1일 손실 마이너스 2,000대, 120시간 후 120만 5일째 화면에 세계 지도가 떴습니다. 곳곳이 빨갛게 물들어 있었어요. 북미, 유럽, 중국, 일본, 동남아. 글로벌 공급망 연쇄 붕괴. 소피아가 마지막 숫자를 띄웠습니다. 168시간 후 168만 7일째 화면 중앙에 거대한 숫자가 떴어요. 1조 2천억 달러. 누적 경제 손실입니다. 소피아의 목소리가 강당에 울렸어요. 객석은 완전히 침묵했습니다. 키보드 소리도 없었어요. 숨소리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화면의 숫자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1조 2천억 달러. 소피아가 말했습니다. 참고로 2008년 리먼 브라더스 파산 초기 충격은 6천억 달러였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이건 그 2배입니다. 단 7일 만에. 류에이체는 노트북을 덮었습니다. 더 이상 볼 수 없었어요. 타카하시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본도 피해를 입을 겁니다. 에밀리는 손으로 입을 가렸어요. 믿기지 않았습니다. 니콜라스는 의자에 깊이 앉아 있었어요. 얼굴에 표정이 없었습니다. 패배를 넘어선 충격이었어요. 김도윤은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예상했던 결과였어요. 현장에서 일했으니까요. 한국이 멈추면 세계가 멈춘다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소피아가 노트북을 닫았어요. 레아를 바라봤습니다. 레아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소피아는 자리로 돌아갔습니다. 레아가 객석을 천천히 둘러봤어요. 500명 모두가 숨을 죽이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현실입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조용했어요. 하지만 강당 구석구석까지 들렸습니다. 한국은 작은 나라가 아닙니다. 세계 경제의 산소호흡기입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이 호흡기가 멈추면 세계가 숨을 쉴 수 없습니다. 강당은 여전히 조용했어요. 레아가 리모컨을 들었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입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흑백 사진. 1953년 서울. 무너진 건물, 폐허가 된 거리. 객석에서 작은 탄식이 들렸습니다. 레아가 말했습니다. 이제 한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이 나라가 어떻게 여기까지 왔을까요? 객석 모두가 화면을 바라봤습니다. 폐허에서 산소호흡기로. 67년. 그 시간이 궁금해졌어요. 화면에 숫자가 떴습니다. 67달러. 레아가 말했습니다. 1953년 대한민국 1인당 국민소득입니다. 객석이 조용했어요. 당시 에티오피아가 66달러, 아프가니스탄이 71달러였습니다. 비교 숫자가 나란히 떴어요. 세계 최빈국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 UN 보고서 일부. 대한민국은 최소 100년간 해외 원조가 필요할 것이다. 에밀리는 숨을 들이켰어요. 맹년. 레아가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67년이 지났습니다. 화면이 바뀌었어요. 2020년 서울 야경. 불빛으로 가득한 도시. 1인당 국민소득 3만 5천 달러. 세계 10위권 경제대국. 숫자가 나란히 비교됐어요. 67달러 3만 5천 달러. 500배 이상 증가. 객석에서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어요. 레아는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흑백 사진. 1970년 울산 조선소. 진흙탕 위에 철골이 세워지고 있었어요. 1970년대 아무것도 없던 바닷가에 조선소를 지었습니다. 사진 속 인부들. 맨손으로 철근을 나르고 있었어요. 작업복은 땀에 젖어 있었습니다. 외국 전문가들이 말했습니다. 한국이 배를 만들려면 100년 걸린다고. 다음 사진. 완공된 조선소. 거대한 선박이 진수되고 있었어요. 10년 걸렸습니다. 객석에서 탄성이 터졌어요. 레아는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1980년대 중동 건설 현장. 사막 한가운데 고층 빌딩을 짓고 있었어요. 1980년대 사막으로 갔습니다. 사진 속 인부들. 50도가 넘는 더위 속에서 일하고 있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습니다. 가족을 먹여 살리기 위해.
다음 사진. 완공된 빌딩. 밤하늘 아래 불빛이 켜져 있었어요. 중동의 스카이라인을 한국이 그렸습니다. 레아가 슬라이드를 바꿨어요. 1990년대 삼성 반도체 연구소. 흰 방진복을 입은 엔지니어들. 1990년대 반도체에 도전했습니다. 사진 속 연구원들. 밤늦게까지 현미경을 들여다보고 있었어요. 일본이 1위였습니다. 미국이 기술을 쥐고 있었습니다. 다음 사진. 4메가 디램. 1988년 세계 최초로 4메가 디램을 개발했습니다. 일본보다 6개월 빨랐습니다. 객석에서 박수가 터졌어요. 이번엔 더 크게. 레아는 마지막 슬라이드로 넘어갔습니다. 화면이 천천히 바뀌었어요. 2024년 SK 하이닉스 공장. 최첨단 시설. 2024년 HBM 시장 82%. 숫자가 떴어요. 세계의 AI가 한국 메모리로 작동합니다. 레아가 객석을 둘러봤어요. 67달러에서 여기까지. 67년 걸렸습니다. 한 박자 쉬었어요. 기적이었을까요? 침묵. 아닙니다. 레아의 목소리가 단호했어요. 땀이었습니다. 화면이 검게 바뀌었습니다. 기적의 주인공은 영웅이 아니었습니다. 흑백 사진들이 하나씩 스쳐 지나갔어요. 조선소 용접공, 중동 건설인부, 공장 노동자, 연구소 엔지니어, 이름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마지막 사진. 굳은 살 박인 손. 오래된 화상 자국이 있었어요. 객석이 숨을 죽였습니다. 강연이 끝났어요. 레아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잠시 침묵. 그리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앞쪽에서 한 명이 일어났어요. 에밀리였습니다.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박수를 치며 일어섰습니다. 옆 사람도 일어났어요. 그 옆 사람도. 물결처럼 번졌습니다. 기립박수. 500명 모두가 일어나 박수를 쳤어요. 류웨이첸도 일어났습니다. 노트북을 덮고 박수를 쳤어요. 타카하시도 일어났습니다. 팔짱을 풀고 박수를 쳤습니다. 소피아는 미소 지으며 박수를 쳤어요. 레아를 바라보며. 김도윤은 조용히 박수를 쳤습니다. 표정은 여전히 평온했지만 눈빛이 달라져 있었어요. 니콜라스는 앉아 있었습니다. 박수를 치지 않았어요.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패배를 인정하는 자세였어요. 강당 뒤편. 청소도구를 든 노인이 서 있었습니다. 막노식. 70대 한국인. 강연장 시설 관리 담당. 그는 강연 내내 뒤에서 조용히 듣고 있었어요. 표정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눈가가 촉촉했어요. 박수 소리를 들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화면을 바라봤어요. 굳은 살 박인 손 사진. 자신의 손을 내려다봤습니다. 똑같았어요. 굳은 살, 화상 자국, 세월의 흔적. 1970년대 조선소에서 일했습니다. 용접을 했어요. 손이 여러 번 데었고 허리가 굽었고 눈이 나빠졌습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가족을 먹여 살려야 했으니까요. 나라가 가난했으니까요. 지금 그 배들이 세계 바다를 누비고 있습니다. 박노식은 조용히 미소 지었어요. 빈 컵들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무 말 없이. 무대 위 레아는 그 모습을 봤습니다. 노인의 손. 굳은 살 박인 손. 그 손이 만든 세계. 레아는 깨달았어요. 데이터는 숫자가 아니었습니다. 사람이었어요. 박수는 계속됐습니다. 강당을 가득 채웠어요. 67달러의 나라. 세계 경제의 산소호흡기. 그 여정을 만든 건 이름 없는 손들이었습니다. 강연은 끝났지만 이야기는 계속될 것입니다.